반갑습니다. 한방 주식TV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화두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를 두고 노선 싸움까지 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 이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완강하게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신데 최근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들까지 쓰셨더라고요. 금투세 관련 오해를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는 댓글이 무려 6,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압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 봐도 다 비판의 댓글들이죠. 황당한 것은 이 댓글들을 두고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실제 개미 투자자인지 어쩐지 모르겠다라는 망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진성준 정책위원장.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으면 이제 눈치 좀 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인 어제 또다시 금투세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금투세에 대한 왜곡과 진실, 일독을 권한다는 제목입니다. 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어디 기사를 퍼날른 것인데요.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가 쓴 기사네요. 자, 그런데 민중의 소리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완전히 좌측으로 치우친 언론사죠. 민중의 소리를 나무위키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자, 특징, 통진당 해산 사건과 이석기 석방, 대북 강력 지원 등의 독보적으로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유명세를 얻었다.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친 보도 경향을 보인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퇴출까지 됐었다. 좌측인, 다음에선 퇴출되지 않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8년에 네이버에 다시 진입했다고 나오네요. 이어서 비판도 보겠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나자 민중의 소리는 미군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민중의 소리는 민간인 영토에 무자비한 포격을 한 북한의 입장을 한국과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였다. 2020년 3월 말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빗대는 만평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조용히 삭제하였다. 그냥 이런 수준의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 민중의 소리 기사를 보란듯이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한 것입니다. 댓글 6,000개로 일방적인 욕을 먹자 그에 대한 방어책으로 말입니다. 금투세 시행과 주식시장 폭락은 연관이 없고 금투세가 시행이 돼도 큰손이 안 빠져나간다고 당당하게 발언하신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워낙 단호하게 모두 알고 있는다는 듯이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진성준 정책위원장님이 그럴 자격이 되시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재산은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인가 알아보려고 더 조사해봤더니 2021년 3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신고된 주식 자산이 0원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이 초호황이던 코로나 불장 때도 말이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식 자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그 망할 놈의 금투세 도입 1년을 앞두고 장이 매우 좋지 않던 2022년. 그 2022년에 배우자께서 하필 카카오를 매수하셨네요. 카카오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 수혜주죠. 고점에 사셔서 당당하게 반토막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주식을 매수조차 해본 적이 없으시네요. 저는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한순간이라도 대한민국 주식을 보유해 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이런 분께서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하고 금투세를 도입해도 한국 증시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 도입되고 개인 투자자 더 빠져나가고 동력 약해졌다 파악한 외인들도 빠져나가서 거래대금 폭망해 증시 나락가면 진성준 정책위원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더 늦기 전에 손질하는 것이 당을 위해 낫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정책위원장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선임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를 두고 전면 완화나 유예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면으로 치받으면서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엑스맨 역할을 맡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민심에 따라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무시하고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아닐까, 단순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를 두고 계속 토론하자고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토론을 거부하고 있죠. 어째서 토론을 피할까요? 자신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토론을 하면 무언가 밝혀질 것이 우려스러워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2021년 기사입니다. 제목, 문정부 사모펀드 경제 공동체인가? 기사도 몇 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의혹이 까도 끝이 없다. 굵직한 것만 해도 라임, 옵티머스, VIK, 디스커버리 펀드, 조국 블루레드 펀드 등 한 손에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 와중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딸 부부가 라임 사태 핵심과 사모펀드에 공동 투자한 게 밝혀졌다. 검찰총장 역시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라는 라임 옵티머스 피의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 어떠신가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와 경제 공동체이고 사모펀드는 좌파들의 생존 도구다라는 이런 기사 제목들이 지금도 검색이 됩니다. 그 사모펀드는 현행 49%의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 4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율이고요. 여기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3억 원 미만은 22%, 3억 원 초과분은 27%의 분류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금투세 도입 전에는 49%를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제 27%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부자 감세 용납 못한다는 민주당. 일개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한 해에 5천만 원만 벌어도 세금을 떼겠다면서 정작 부자들의 총합체인 사모펀드 과세는 금투세를 통해 더 줄이겠다는 민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목숨 걸고 금투세 도입을 미는 것이 사모펀드 세금을 내리려는 목적은 아닐까요? 자, 이 기사를 보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자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사모펀드를 예시로 들어 반박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고액 자산가가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최고세율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과연 금투세가 부자를 대상으로 한 징세가 맞냐는 취지에서다. 이러니 민주당에서 토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고 제안을 해도 민주당에선 피할 수밖에요. 토론해봐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사생결단하고 금투세를 미는 이유가 밝혀질 수도 있는 토론이고요.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정치는 본래 민생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정치인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루속히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하고 통일을 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